파크 골프장에 처음 나가는 날 어떤 사람들은 공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눈빛에 먼저 상처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편네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하셔라는 한마디로 시작해서 그 한마디를 삼키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한 샷으로 모두의 시선을 뒤집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여자는 힘이 약하잖아. 초보면 빠져. 아줌마. 여편네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서야 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선영씨 47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영씨가 파크 골프장에 처음 나가는 날,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은 늘 바쁘고 선영씨는 늘 뒤로 밀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어쩐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선영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내 몸을 왜 이렇게 방치했지? 의사는 걷는 운동을 권했고 선영씨는 헬스장 대신 파크 골프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자라도 할 수 있고 잘하면 성취감이 있고 무엇보다 밖에 나갈 명분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첫날은 조용히 연습만 하려고 했습니다. 오전 공기, 잔디 냄새, 홀컵에 가까워지는 공의 소리. 선영씨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단체 조끼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남성들이 중심에 서서 크게 웃고 그 사이사이로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뒤에서 공을 줍거나 점수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씨는 무의식적으로 더 옆으로 비켰습니다.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선영씨를 힐끗 보더니 마치 안내하듯 말했습니다. 여기 연습하러 왔어요? 그럼 저쪽으로 가요. 우리 라운딩 들어가야 하니까. 선영씨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옮기려는데 옆에서 다른 남자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줌마, 여편네는 집에서 밥이나 하셔. 여기 앞은 우리 게임하는 자리야.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선영씨는 순간 목이 막혔지만 표정은 지켰습니다. 네. 딱 한 글자. 그게 선영씨가 그날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 말이 계속 남았습니다. 여편네는 집에서 밥이나 하셔. 선영씨는 그 말이 자신만 향한 게 아니라 평생 자신을 밀어냈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끌어올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씨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결국 예민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더 피곤해질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영씨는 반대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뒤로 갈게. 대신 내 기준을 만든 뒤에 앞으로 갈게. 그날부터 선영씨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전 가장 조용한 시간에 나갔습니다. 무조건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했습니다. 딱 25분. 25분이면 아이들 등교, 집안일, 일까지 방해되지 않았고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씨의 25분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5분은 스탠스, 발바닥 중간, 양발 5대5, 무릎 스프링, 어깨 내려놓기. 10분은 10m 직선 굴림, 힘을 3으로 제한하고 방향을 7로 올리기. 5분은 퍼팅 라인 읽기, 잔디 결을 보고 경사를 느끼고 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속도를 줄이는지 보기. 마지막 5분은 루틴 연결, 공 뒤에서 2초 멈추기, 숨을 내쉬기, 작은 백스윙, 자연스러운 마무리. 선영씨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오늘 직선 7번, 오늘 오른쪽으로 새는 이유 발끝 열림, 오늘 마음이 흔들린 순간 누가 지나가며 웃을 때. 기록을 남기자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억울함을 붙잡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공이 달라졌습니다. 선영씨의 공은 멀리 가지 않았지만 똑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가는 공은 언제나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연습하는 선영 씨 옆으로 한 여성 회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영 씨가 파크 골프장에 처음 나가는 날 처음 오셨어요? 공이 참 곱게 가네요. 선영 씨가 웃으며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라고 하자 그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분위기 좀 세죠.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 필드에서 나를 보여주는 건 공이에요. 그 말이 선영 씨에게는 작은 응원처럼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동호회 시간대에 나갔을 때 생겼습니다. 동호회에서 월말 친선 대회를 한다고 했고 누구나 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망설였습니다. 또 뒤로 밀리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뒤로만 갈 건데? 선영 씨는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 당일 시작 홀 앞은 작은 시장처럼 붐볐습니다. 점수표가 나눠지고 조가 발표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찾느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의 이름을 찾다가 같은 조에 그날 여편네는 집에서 밥이나 하셔라고 말했던 남자가 있는 걸 봤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늘 붙어 다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이 나오겠지. 하지만 선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운딩이 시작되자 첫 번째 갈등이 바로 터졌습니다. 티샷 순서를 정할 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뒤에서 치죠. 진행이 중요하니까.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서는 추첨대로 하면 됩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원칙주의네. 여기서는 분위기가 있어요. 선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선영 씨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루틴. 내 루틴만 지키자. 첫 홀, 선영 씨는 맨 마지막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영 씨는 공 뒤에서 2초 멈췄습니다. 숨을 내쉬고 발바닥 중간을 느끼고 양발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힘을 주지 않고 밀어주듯 공은 페어웨이 중앙으로 곱게 굴러갔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오하고 내뱉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 침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두 번째 홀에서 회장은 다른 방식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의 공이 라인 근처에 멈췄습니다. 애매한 위치. 회장이 재빨리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웃이네? 벌타. 선영 씨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경계 표식이 어디인가요? 회장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냥 바뀌잖아. 눈으로 보면 몰라?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표식이 없으면 코스 안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 전에 공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안내판 쪽을 봤습니다. 그 틈에 회장이 공을 집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공은 손대면 안 되죠. 회장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판정은 인플레이로 정리됐습니다. 선영 씨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을 다시 내려다보고 똑같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선영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중반으로 갈수록 편견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선영 씨가 실수하면 크게 웃었습니다.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가 좋은 샷을 하면 이번엔 반대로 말했습니다. 운이 좋네. 어느 쪽이든 인정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자신의 발바닥만 느꼈습니다. 발바닥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공이 흔들린다는 걸 선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를 가장 세게 흔든 건 남자들의 말보다도 같은 여성들의 침묵이었습니다. 12번 홀쯤 선영 씨가 공을 주우러 갔다가 뒤에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저 사람들 오래됐어. 맞춰주면 편해.
말한 사람은 점수판을 들고 있던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맞춰주면 편해. 선영 씨는 그 문장이 얼마나 익숙한지 알았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여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태도였으니까요. 선영 씨는 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오늘도 뒤로 밀려난 게 당연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조에서 빠져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립을 잡은 손바닥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국이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았어. 그 생각이 선영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영 씨는 가방을 열어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규칙을 찾아 읽고 중요한 문장만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공은 임의로 움직이면 안 됨. 판정은 합의, 애매하면 기본은 인플레이. 순서는 추첨. 선영 씨는 그 종이를 다시 넣으며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내가 정한 기준대로만 플레이한다. 전날 밤 집에서도 작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대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운동하러 간 거잖아. 왜 거기서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이 선영 씨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기 없이도 여자는 늘 넘어가라는 요구를 받으니까요. 선영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운동하러 가. 근데 누가 날 사람으로 안 보고 밀어내는데 그걸 웃으면서 넘기면 난 계속 뒤로만 살게 되잖아.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고 선영 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거울 앞에서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 다짐이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도록. 대회는 계속됐고 회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룰을 이용했습니다. 14번 홀에서는 선영 씨가 공을 놓고 어드레스를 하는 순간 회장이 일부러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선영 씨의 어깨가 순간 올라갔고 공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거봐, 여자들은 긴장하면 바로 흔들려. 선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문이었습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고 흔들리는 모습을 근거로 또 무시하는 방식. 선영 씨는 그 주문을 끊기 위해 다시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공 뒤에서 2초 멈추기, 숨 내쉬기, 어깨 내리기. 그 작은 멈춤이 선영 씨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15번 홀에서는 더 황당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홀컵 근처에 붙여 팔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장이 갑자기 퍼팅은 남자가 먼저라며 순서를 바꿨습니다.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서는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원칙 찾지 말고 분위기 봐. 그때 선영 씨는 처음으로 분위기라는 말이 얼마나 편리한 폭력인지 실감했습니다. 분위기라는 단어로 원칙을 지우고 지운 원칙 위에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 선영 씨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규칙이 바뀌면 그건 게임이 아니라 사람 장난입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틈에 퍼팅을 했고 공은 홀컵 가장자리에서 살짝 돌다가 들어갔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공이 선영 씨에게는 큰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 회장은 선영 씨를 조용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로 밀어내는 대신 애매한 상황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공 식별을 핑계로 그 공 당신 거 맞아요? 라고 물으며 시간을 끌고 선영 씨가 공을 확인하려 하면 여자들은 준비가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느려도 좋았습니다. 정확하면 됐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의 공에 작은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작은 증거.
그 작은 점 하나가 선영 씨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영 씨에게 뜻밖의 배신이 한 번 더 왔습니다. 16번 홀에서 선영 씨 공이 러프에 들어갔는데 회장이 러프는 벌타라고 우겼습니다. 선영 씨가 러프는 벌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그 여성 회원이 선영 씨를 말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괜히 커져요. 선영 씨는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조용히 만들려 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선영 씨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일이 커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판과 규칙을 확인해 벌타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성 회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맞다는 걸 인정하는 눈빛. 아주 늦었지만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후반 마지막 2홀, 선영 씨는 동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장이 한 수를 던졌습니다. 17번 홀, 선영 씨가 퍼팅을 준비하는데 회장이 갑자기 옆을 지나가며 공을 스치듯 건드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안 보였네? 그냥 쳐요. 비슷해. 주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옛날에 선영 씨라면 괜찮아요 라고 했을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선영 씨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공은 원위치로 놓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장이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줌마 너무 예민하다. 선영 씨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을 들고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 한 문장에 주변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원위치로 공을 놓아줬고 누군가가 방금은 실수라도 다시 놓는 게 맞죠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회장 편히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홀은 파사, 바람이 옆에서 불고 마지막 퍼팅 라인이 까다로운 홀입니다. 점수는 선영 씨가 1타 뒤. 여기서 뒤집으려면 버디가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 나네? 그래도 아줌마는 집에서 밥이나 하자.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선영 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선영 씨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뒤에서 시작해도 마지막은 내가 끝낸다. 티샷. 선영 씨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었습니다. 선영 씨는 왼쪽을 살짝 보고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공은 페어웨이 중앙에 멈췄습니다. 두 번째 샷, 홀까지 40m 남짓. 선영 씨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어프로치는 크게 치면 흔들립니다. 선영 씨는 굴림을 선택했습니다. 공은 잔디를 타고 굴러가 홀 2m 옆에 붙었습니다. 주변에서 붙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남은 건 퍼팅 한 번. 2m. 짧아 보이지만 대회 마지막 홀의 2m는 길게 느껴집니다. 선영 씨는 공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2초 멈췄습니다. 숨을 내쉬고 발바닥 중간. 양발 5대5. 어깨 내려놓기. 선영 씨는 그동안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줌마는 집에서 밥이나 해. 여자들은 운이 좋네. 그리고 남편의 예민하다는 말. 선영 씨는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자신을 작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영 씨는 작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영 씨는 클럽을 짧게 밀었습니다. 공이 굴러가더니 홀 가장자리에서 한 번 망설였고 그대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비웃음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버디. 선영 씨는 동점이 되었고 규정상 연장 1홀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회장은 웃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운이네, 운. 선영 씨는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도 준비한 사람 편입니다. 그 말이 복수였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딱 꽂히는 말. 연장 홀, 다시 1번 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더 모였습니다. 아줌마가 연장까지 하는 눈빛이 여기저기서 느껴졌습니다. 선영 씨는 그 눈빛을 마음에 넣지 않았습니다. 발바닥만 느꼈습니다. 티샷에서 선영 씨는 또 중앙으로 보냈고 회장은 무리하다가 러프로 빠졌습니다. 두 번째 샷에서 선영 씨는 안전하게 홀 근처에 붙였고 회장은 욕심을 내다 짧게 끊겼습니다. 마지막 퍼팅. 선영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은 또 한 번 홀로 들어갔습니다. 연장 끝. 선영 씨가 이겼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웃으며 박수를 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잘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줌마는 뒤로 여편 내는 집에서 밥이나 하셔 같은 말 여기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초보든 여자든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까요. 선영 씨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런 말 듣기 싫었어요. 또 다른 남성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누가 앞이고 뒤고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잘 치네요. 선영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속이 풀려서였습니다. 자신을 늘 뒤로 보내던 말들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편견은 큰 소리로만 오지 않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습관처럼 아줌마는 집에서 밥이나 하셔 같은 말로 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쌓이면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먼저 기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선영 씨가 한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러분도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 자기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대회가 끝난 뒤 그 다음 주 파크골프장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초보 환영. 순서와 판정은 안내 기준대로 누가 붙였는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 앞에서 신발끈을 묶고 옆에 서성이는 초보 여성을 보았습니다. 작게 움츠린 어깨, 눈치 보는 시선. 선영 씨는 예전의 자신을 봤습니다. 선영 씨는 웃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서는 누구든 뒤로가 아니라 같이 배워요. 한 홀만 같이 걸어볼까요? 초보 여성이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선영 씨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통쾌함은 회장을 눌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길을 내어줄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공이 곱게 굴러가는 날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바뀝니다. 뒤로 밀린 시간이 길수록 앞으로 나오는 한 번은 더 시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준을 한 번만 더 지키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곁에 무한한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